The 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on't you come along? 서린의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법의 나들끼리 경쟁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19일 날 미니 화단을 만들었는데요. 그 장면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월 19일 날 자연석을 구매해서 미니 화단을 만들었는데요. 자연석은 저희가 평택에 가서 구매를 했어요. 상당히 먼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배가 들어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죠. 그래서 개당 저희가 1,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곳에 가셔서 직접 많은 것을 구매하실 때는 차량을 대절을 해서 집까지 배송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직접 가셔서 저희처럼 차량 트렁크에다가 싣고 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자연석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한번 놓아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면에다가 이렇게 삽으로 테두리를 꾹꾹꾹꾹꾹 누르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그런 모형대로 만들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꾹꾹꾹꾹 눌러주고 난 다음에 요 잔디를 걷어낼 건데요. 잔디를 걷어내는 방법은 처음에 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다 요령이 있으실 텐데요. 처음에 할 때는 잔디 걷어내는 게 정말 힘들지요. 그래서 잔디를 걷어내는 방법은 삽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꾹꾹 눌러서 잔디 뿌리를 분리하고 난 다음에 걷어내듯이 떠내듯이 이렇게 삽으로 위로 이렇게 떠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잔디가 처음에 분리할 때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잔디 뿌리가 상당히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뿌리 분리하기가 좀 힘든데요. 최대한 한꺼번에 걷어내시려고 하시는 건 욕심이고요.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삽으로 분리를 해서 최대한 떠내듯이 이렇게 걷어내시면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했을 때는요, 뭔가가 한꺼번에 이렇게 쑥 떠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삽을 깊이 집어넣어서 분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거는 잔디가 걷어낼 때 무겁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걷어내는 거는 훨씬 더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각을 내서 이렇게 떠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걷어낸 잔디는요, 다른 곳에 흙이 있는 곳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일주일 동안 챙겨주시면 그 아이들이 또 뿌리가 잘 내리기도 합니다. 잔디도 한 일주일 정도만 물을 잘 주시면 충분히 잘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걷어낼 때도요, 비가 오는 날 이런 아이들은 걷어내서 다른 곳에 옮겨 심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잘 살지요. 그래서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은 뭔가 옮겨 심거나 또는 새로운 아이를 심을 때에는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하지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바쁘고 해가 많이 비치는 날은 또 해가 비치는 날대로 또 바쁜 게 바로 정원지기이지요. 식물 집사들은 그렇게 여러 날 바쁜 이유가 다 있지요.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비 오는 날은 비가 와서 좋고 해가 나는 날은 해가 나서 더 좋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런 흙들은요, 위아래를 다 갈아 엎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섞어주셔야 식물들이 잘 자라지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화단의 흙의 높이가 마당의 높이보다 훨씬 높아야 이 아이들이 장마가 왔을 때 침수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글을 보다 보면 댓글에 이런 글을 많이 남기시는데요. 이번 장마나 폭우 때 식물들이 녹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당의 높이보다 화단의 높이가 낮은 경우는 당연히 물이 화단 쪽으로 역으로 다 쏠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아이는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녹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는 썩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화단을 만드시는 것들은 무조건
무조건 흙을 구매를 하시던 아니면 흙을 다른 것에 얻어오시던 화단의 높이를 높여주셔야 이 아이들이 장마든 폭우든 그런 날씨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원활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폭우에 장마에 여러 날 비가 많이 왔지요. 그러더라도 피해가 좀 적은 이유는 화단의 높이를 무조건 마당의 높이보다 높여놨기 때문에 물이 화단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고 화단에서 마당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문제가 거의 없었던 거지요. 지금은 이제 요렇게 흙을 지금은 작업 중이라서 채우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흙을 다 채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는 이제 산의 흙을 갖다가 채웠는데요. 흙이 영양분이 없으면 식물들이 다 자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퇴비를 구매를 해서 한 달 정도 충분히 숙성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퇴비를 이 흙들과 충분히 섞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식물들을 심게 되면 당연히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엣지를 대주는데요. 엣지는 당연히 흙을 파서 화단에 있는 자연석보다 살짝 밑으로 내려가야 자연석이 위로 올라와서 더 예뻐 보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다 섞어서 다 과정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버베나를 심었는데요. 버베나가 처음에는 이렇게 작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일이 없지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채터스도 심었기 때문에 공간이 버베나하고 버베나가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시기 때에 저희가 중간에 서로 경쟁하지 말라고 이렇게 엣지를 대주었습니다. 식물과 식물이 너무 가까운 경우는요, 충분히 자라다가 나중에는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훨씬 더 힘이 강한 아이가 땅을 많이 차지해서 뿌리를 넓게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력이 약한 아이는 점점점 왜소하게 되다가 나중에 죽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버베나를 보여준 경우이고요. 다른 식물도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한다 또는 너무 가깝게 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뿌리와 뿌리를 분리를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엣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한 달 전에 엣지를 이렇게 대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아이들은 뿌리와 뿌리가 경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장미 같은 경우도 혹시 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미 같은 경우도 세력이 강한 아이가 너무 가깝게 이제 심는 경우라면 세력이 강한 아이는 풍성하게 잘 자라지만 세력이 약한 아이는 점점 왜소해지고 나중에는 병이 들거나 죽기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모든 식물들은 너무 가깝게 되면 서로 세력 다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세력 다툼을 최대한 막는 방법은 서로 뿌리와 뿌리를 분리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저는 버베나한테 이렇게 적용을 했듯이 다른 식물들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이제 화단은 무조건 마당의 높이보다 훨씬 높여 주셔야 물이 마당에서 화단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화단에서 마당으로 물이 내려가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훨씬 더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침수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나 화단이 마당보다 더 낮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흙을 사서 바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여기까지 서린의 정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